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55세의 과부 메리 스미스는 은퇴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아들 톰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어 했지만 메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과자를 먹으며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안나는 걱정이 되어 요가 수업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메리는 거절했습니다. 메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유지니아를 만났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톰은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함께 살러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했고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톰의 아내린다는 메리에게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나는 메리와 유지니아를 이민자 지원센터에 소개했습니다. 메리, 안나, 유지니아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미국의 새로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메리는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톰의 아내 린다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메리는 톰과 린다를 방문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가를 하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안나, 유지니아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어디에 있든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리는 아침 7시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습관에 따라 몸을 일으키려다 문득 이제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난 이제 자유야. 자신도 모르게 읊조린 말은 오래전 유행했던 노래 가사였습니다. 연구실 책임자로서의 15년, 그리고 그보다 더 긴 35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들 톰은 이미 태평양 건너편에서 자리를 잡았고 며느리 린다와 함께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미국 생활에 만족했고 메리에게 함께 살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우고 향긋한 입욕제를 넉넉히 풀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듯 샤워만 하던 예전과 달리 느긋하게 몸을 담그고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욕실을 나와 부드러운 수건으로 온몸을 감싼 채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을 음미하며 자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든 연구실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젊은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집안을 어슬렁거리던 메리는 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건이 몸에 닿는 포근한 감촉이 좋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온 남편,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데이비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그가 곤히 잠든 후에야 조용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는 건강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깅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덕분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청바지와 카우보이 셔츠 차림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메리는 이제 자신도 남편의 아침 운동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은퇴 소식과 함께 운동 계획을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후 대화는 끊겼습니다. 메리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부터 자유예요. 그녀의 말에 데이비드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은퇴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메리는 내일부터 함께 아침 운동을 하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지겠소. 메리, 우린 이혼하는 거요? 서류 정리는 조만간 연락하겠소. 아파트는 당신에게 남겨주겠소. 메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농담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데이비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농담을 주고받았지? 톰이 어렸을 때나 그랬을까?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소. 이렇게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요. 아들에게는 이미 이야기했으니 당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그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메리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흔들리던 유치가 빠지듯 아픔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안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안나는 손목을 그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데 집착했습니다. 안나가 연기를 잘하는 건지 정말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나와 그녀의 동거남은 서로에게 솔직했고 적어도 각방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수자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은 새 여자와 살 집이 필요하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수자는 살던 집을 팔아 두 채의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원망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자는 원래 말이 많았고 자신의 사생활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딸 다샤는 어머니 편을 들며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반면 안나의 두 아들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메리는 아들 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톰에게 전화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부끄러웠습니다. 톰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며느리 린다에게는 또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혼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은 없었습니다. 집안, 학벌, 외모 등 조건이 잘 맞았고 큰 갈등 없이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 안정적인 직장, 똑똑한 아들까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톰이 아팠을 때를 빼고는 격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톰의 결혼도, 미국 이민도 모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횡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로봇 같아요. 수잔의 말처럼 메리는 어쩌면 감정이 메말랐는지도 모릅니다. 수잔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남편과 자주 다투었지만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메리의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했고 냉장고는 넉넉했습니다. 남편은 셔츠나 양말을 찾아 헤매는 법이 없었습니다. 톰 역시 그 질서에 잘 적응했습니다. 메리는 집안일에 지쳐 쓰러질 일도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집안일을 했고 어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리가 이끄는 연구실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다혈질인 직원들이 있었지만 메리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댈까요? 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톰의 목소리에 메리는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톰.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혼자라는 게 두렵지 않아. 은퇴도 했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이제라도 미국에 오시는 건 어때요? 톰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고 싶어. 메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언제든 환영이에요. 아예 이곳으로 오셔도 좋고요. 톰이 말했습니다. 그달 말, 데이비드가 이혼 서류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서 만났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리는 식료품점에 들러 잔뜩 장을 봤습니다.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뒹굴었습니다. 현관문 옆 옷걸이에는 혹시 모를 방문객을 대비해 가운을 걸어두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선뜻 집으로 초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안나와 수자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메리는 요리하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메리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올리버 트위스트만 읽었지만 이제는 그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느릿하고 차분한 그의 문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루해할지도 모르지만 메리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생수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는 빈 생수병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잠옷 차림으로 지내다 보니 옷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오래된 고무줄 치마를 찾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야 했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화장도 생략했습니다. 물과 과자만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벗고 욕조에 몸을 담그고 다시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자동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리, 여기 있었군요. 안나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두 사람은 얼싸안았습니다. 안나는 메리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짓궂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메리 맞으세요? 안나의 장난에 메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세련된 화장, 멋스러운 옷차림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안나는 메리를 택시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메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훔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대학 시절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들이었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메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알아볼 테지만 당신처럼 엉망인 모습은 아닐 거예요. 안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슬퍼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하군요. 당신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수자는 적어도 보리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고요. 당신은 고통 없이 아줌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내일 아침 8시에 공원에서 만나요. 운동복은 있겠죠? 없으면 지금 사러 가고요. 안나는 세게를 박았습니다. 메리는 얼떨결에 운동복이 있다고 대답했고 내일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나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 컵을 뒤집어 커피점을 보듯 말했습니다. 커피점도 꼭 보세요. 그리고는 휘황이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리는 마지못해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안나는 이미 공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낯선 막대기 2쌍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르딕 워킹용 스틱이에요. 오늘은 이걸로 2바퀴만 걸어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만 따라하세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메리는 안나를 따라 걸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호흡을 따라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안나는 벤치에 앉아 쉬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기도 나눴고 그 여자도 봤어요. 미안하지만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당신 남편, 생기가 넘치더군요. 그 여자는 당신보다 4살 연상이에요. 젊은 비서나 연구원도 아니고요.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멋진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 여자는 이미 할머니였어요. 딸이 낳은 손녀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매력이 뭔지 알아요? 삶에 대한 열정이에요. 웃을 때는 환하게 웃고 슬플 때는 또 그만큼 슬퍼할 줄 알더군요. 두 사람은 함께 있으면 행복해 보였어요. 함께 있으면 즐겁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메리? 당신은 사는 게 즐거운가요? 메리는 화가 났습니다. 사는 게 즐겁냐니요? 아들을 키우는 것도, 연구실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즐거웠습니다. 안나, 수잔과 우정을 나누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삶은 즐겁다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남들에게 떳떳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삶에 익숙해졌고 남편도 자신과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다음날 메리는 다시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나보다 먼저 도착해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맞은편 벤치에는 자신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듯 했습니다. 안나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가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렇게 그들은 유지니아 니콜라에브나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지니아는 60세의 과부였고 아들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유지니아는 점점 게을러졌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유지니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운동도 안 하고 살도 많이 쪘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집에만 있어요. 우리 모두 늙어가고 있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늙는 것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아직 건강하잖아요? 문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우리 없이도 잘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안나의 말은 메리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메리. 안나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맞아요, 안나. 유지니아가 말했습니다. 제 이웃 중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과부가 있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녀를 돌봐요.
아침부터 지쳐 보이지만 저는 그 여자가 부러워요. 적어도 그 여자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이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가끔 용돈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제 아이들과 메리의 아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유지니아 씨의 아드님도 그럴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만약의 상황을 앞당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나, 메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외로운 노인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제 아파트에는 싱글맘이 살고 있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혼자 돌봐요. 장 보러 갈 때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걸 자주 봤어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제 위층에도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데 그분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세요. 유지니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그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여쭤봐야겠어요. 이 근처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가 있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곳에도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라도 해봐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요. 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메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생기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메리는 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엄마가 이번 추수 감사절에 너희 집에 가도 될까? 톰은 깜짝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엄마? 당연히 오셔도 되죠. 린다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메리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안나와 함께 노르딕 워킹을 했고 저녁에는 유지니아와 함께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세 여자는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메리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유지니아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안나는 요가 수업을 열어 사람들에게 건강관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메리는 린다와 영상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린다는 메리에게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메리는 린다에게 러시아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메리는 짐가방을 챙겼습니다. 옷장에는 더 이상 헐렁한 잠옷 대신 활동적이고 세련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메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메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있어. 메리가 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메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지역 신문에서 이민자 지원센터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메리, 안나, 유지니아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기사를 읽은 톰은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신문에서 기사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톰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고맙다, 톰. 엄마는 이곳에서 정말 행복해. 메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니 저도 기뻐요. 조만간 린다와 함께 뉴욕에 갈게요. 톰이 말했습니다. 메리는 톰과 린다를 만날 나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에게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메리는 안나, 유지니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세 여자는 와인을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모든 게 다 우연이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유지니아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늙고 쓸모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해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세 여자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는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고, 그녀는 이 현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리는 벤치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55세의 과부 메리 스미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 사는 55세 여성 메리 스미스였고,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톰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톰은 편지에서 린다와 함께 뉴욕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기쁜 마음에 톰에게 줄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을 둘러보던 메리는 우연히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젊은 여자와 함께였고 그 여자의 손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메리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데이비드에게 다가갔습니다. 데이비드, 오랜만이네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메리를 보고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메리, 당신도 여기 있었군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이 아기는 누구죠? 메리가 물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사라입니다. 메리는 사라를 보았습니다. 사라는 메리보다 훨씬 젊었고 아름다웠습니다. 메리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축하해요, 데이비드. 고마워요, 메리.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네, 저도 행복해요. 메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메리는 데이비드와 사라에게 인사를 하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를 다시 만난 것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데이비드에게 미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에 만족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메리는 안나와 유지니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두 친구에게 데이비드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랐겠어요, 메리. 안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요, 메리. 유지니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요. 두 친구의 위로에 메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메리는 톰과 린다에게 줄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톰에게는 따뜻한 스웨터를, 린다에게는 예쁜 스카프를 샀습니다. 그리고 린다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아기를 위해 작은 곰인형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포장하면서 메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톰과 린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는 짐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메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에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55세의 과부 메리 스미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 사는 55세 여성 메리 스미스였고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톰과 며느리 린다,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안나와 유지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리의 새로운 가족이었고 메리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메리는 7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톰, 린다, 그리고 손녀딸 케이티가 있었습니다. 케이티는 벌써 14살이 되었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메리는 케이티를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케이티가 말했습니다.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케이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뉴욕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케이티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용감하고 행복한 아이야, 케이티. 메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메리는 케이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메리는 톰, 린다, 케이티, 그리고 안나, 유지니아와 함께 자신의 70세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삶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메리는 혼자 발코니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에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55세의 과부 메리 스미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 사는 70세 여성 메리 스미스였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뉴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